예, 반갑습니다. 남해 FM 91.9MHz 공동체 라디오 방송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 이야기를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문경호이고요. 게스트로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숙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박종숙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 기대해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현숙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현숙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옥래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옥래입니다. 네, 우리 김보민님. 네, 안녕하세요. 김보민입니다.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우리 이희성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희승입니다. 네, 우리 이정림님. 네, 반갑습니다. 이정림입니다. 네, 우리 이현숙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기농기촌 하셔서 남해로 기농기촌 하셔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또 남해에서 잘 이렇게 적응하고 잘 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어떻게 남해로 오게 되셨는지, 기농기촌을 하셨는지 그 사례도 좀 듣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또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남해로 기농기촌을 하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옥래님,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남해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남해로 오셨는지 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 3월에 기촌을 했습니다. 네. 서울에서요. 저는 서울 토백이고요. 남편은 진해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 늘 그 남쪽 나라를 그리워했고요. 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서울 토백이지만 농촌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같이 퇴직하고 그래서 이제 기촌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하고 남해 두 곳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시장조사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좀 약간 도시화돼 있어갖고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요. 남해는 아직도 이 자연 환경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해로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선 기촌을 이제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성공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나름대로 플랜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작년 3월에 그 송정 해수욕장 맞은편에 한 달 살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한 달 살기를 했는데 한 달이 어찌나 빠르던지요. 한 달 사이. 네, 우선 이제 남해를 알기 위해서 걷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 걸으면서 남해 구석구석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걸을수록 더욱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진짜 꿈결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고 나니까 남편은 서울에 절대 안 가겠다. 저는 서울이 또 토백이라 그런지 서울이 편하더라고요. 서울 가면 남해 오면 남해대로 좋고. 그래서 그 한 달 살기가 끝나고 임시로 집을 얻게 됐어요. 남해에 계신 분 소개로 해서 빈집을 얻게 됐거든요. 남면 양지마을에. 예. 그래서 근 1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요. 남편은 서울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했고 남편은 아예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살다 보니까 그 남면의 양지마을에 그 마을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웃간에 또 친해졌네. 친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올 1월에 그 서면의 서상리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네. 한 달 살기 하면서 남해 푹 빠져가지고 이제 결국 남해 이제 기촌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슬기로운 남해살이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잘 오시다 생각합니까? 예, 그럼요. 너무너무 저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그 살집 주거적인 안정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여건은 이제 국민연금하고 교직원연금이 나오니까 그냥 검소하게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웃 간의 소통, 화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아주 재밌게 잘 살고 있고요. 서울살이하고 남해살이하고 비교해 볼 때 네. 어떻습니까? 좀 뭐 불편한 점이나 여러 가지로 시골이 좀 어려운데 도시 생활하고. 불편한 것은요. 이제 병원 이런 이제 시스템이 병원, 좀 네. 작고요. 이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에 비교해서 좀 많이 미약하죠. 그런 거 외에는 아주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김보미님은 네. 기가 그러니까 고향 집으로 오셔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시죠. 네. 네, 지금 5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건상 부모님이 너무 연료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이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이시고 아버님은 그냥 연세가 많으셔서 조금 기억력이 희미해지시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으시거든요. 두 분을 다 어디 병원에 모시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형제들끼리 의논해서 제일 큰 장녀인 제가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뭐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쓰러워하셨어요, 솔직히. 그래갖고 어떤 아버님은 막 좋으면서도 화를 내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한 1년 아직 안 되고 한 10개월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엔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가고 내 부모지만 또 내 자식이지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지혜롭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제가 좀 더 배려를 하고 또 부모니까 또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감내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예.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저희들은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 말년에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고향에 귀가하셔서 집에 돌아오셔서 고향 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살아가는 것이 참 보기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성님은 제가 들으니까 그 남해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유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금 유자 농장을 멋지게 하고 계신데 한번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향 기촌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저는 남해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2학년 때 물상 선생님이신 선생님께서 남해 유자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수업 시간 50분 수업에 10분 정도는 자기가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늘 저희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나도 남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해 유자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앞으로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이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51년 만에 기향을 해서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 제가 부산을 매주 토일 왕래하면서 직접 유자를 심어가지고 지금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고 지금은 또 수익성까지도 많이 좋아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자 농장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부산에서 기향 기촌 하셔서 농사도 짓고 또 슬기롭게 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 이야기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안현숙님하고 박종숙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 기농기촌을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실제로 이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흐뭇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왔을 때는 거기 이제 같이 어쩌다가 모임이 생겼어요. 비슷한 시기에 온 사람들. 네.
근데 그분들은 애환이 많았어요. 마을에서 적응하기까지. 그렇죠. 아이고 어째 그런 사람들이 있노 우리가 그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어떤 그림자 부분 없는 것 같고 다들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취재해 보면은 그림자 부분이 나올까요? 한번 들어보죠. 예. 저도 정말 치열했는데 그 덕분에 그 마음에 근육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정말 치열했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나서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딜 가나 조심해야 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슬기롭게 내 어떤 이제 기간이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런 거 뭐 덕할 건 덕하고 그냥 그러면서 슬기롭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뭐 도시에서 이렇게 문화생활하고 열심히 잘 살지만은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향 기촌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일단 노래 향수 한번 듣고 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향수. 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늘 잊힐 리야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마르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늘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서 노사를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초에 미적시던 것 그곳이 차마 꿈엔 늘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늘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하루로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구호맨들 이 진리야. 예, 꿈엔들 이칠리아. 예, 우리가 모두 꿈에 잊지 못할 고향을 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정림 씨하고 이현숙 씨는 우리 방송 아카데미 지금 교육 중인데 오늘 이렇게 같이 구경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이정님도 귀향하셨습니까? 네. 어디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 집이 좀 비어났던 게 돼서 네. 관리도 할 겸 또 형제 누나가 또 관리차 와서 있으면 좋겠다 퇴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도 자연을 좋아하고 또 명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명상. 어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촌에서 산골에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공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북 영덕 쪽에 귀농귀촌을 해볼까 하고 현장을 답사도 해보고 있던 차에 누나가 고향으로 와서 집도 관리하고 또 폐허가 돼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부모님이 살아오던 그 채취와 땀이 남아 있는 곳인데 관리를 하는 게 동생이 좋겠다. 이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고향 내려오면 어땠습니까? 집도 좀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집이 대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진짜 그 서산하고 또 너티나무가 커 가지고 옛날 제가 고향을 떠나기 전 모습은 영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서산에서 그래 이제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일단 집봇 주변부터 정리를 하고 또 어머님이 살다가 몸만 빠져나와서 도시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가재대구를 좀 정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살 수 있게끔 정비를 해서 지금 3년차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 보니까 너무 공기도 좋고 또 풍광이라 할까 그 농촌 환경이 너무 옛날 추억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또 벼농사와 그 시금치 마늘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사실 그 고향을 떠나기 전에는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보조하는 역할만 하다가 직접 지어보려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장비도 부족하고 마련되지 않았고 또 지금 고향 정서가 자기 집 일은 자기 스스로 해내고 아주 그 옛날에는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또 협조도 하고 또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지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 이현숙님은 어떻게 남해로 오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부산이 고향이고요. 부산 네. 토박이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전혀 제가 남해에 와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직장이 연계가 되어서 네. 직장 생활을 하러 오다 보니까 벌써 지금 지난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이 한 번 지나고 그리고 2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마도 남해가 나의 제2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왔을 땐 정말 낯설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로지 일 때문에 온 경우라서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업에 어디 식당이나 뭘 배우러 간다든지 가보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골에는 어떤 특히. 남해의 어떤 지형이나 뭐 특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안다는 게 저한테는 재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말하면 친정이라고 해봐야 언니들 있거든요. 네. 언니가 좀 많아요. 저희가 여형제 원래는 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7공주였습니다. 아들이 없이 딸딸딸딸 이래서 저는 그게 어릴 때는 자랑인 줄 알았는데 자라서 보니까 그 남자 형제가 없는 게 또 약간의 핸디캡도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또 그중에 막내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남해서 얼마나 버티겠노. 힘들면 그냥 다시 엄마한테 온나 이러셨는데 용케지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가셔서 제가 그게 조금 어머니한테는 조금 효도였지 않나 약간 저 스스로 위안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 지난 세월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저 역시 그분들을 쭉 지켜봤지만 그분들도 저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저를 이제 좀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하시니까. 그래서 요즘은 내가 남해 온 게 나의 운명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예, 우리 이희성님 지금 유자농장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 이희성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유자농장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저는 아까 소개할 때 그 중학교 선생님의 그 생각을 잘 받아들여서 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고향에 와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걸 갖다가 이렇게 꾸며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향에 대한 그 향수가 그대로 느껴진다는 그런 점들이 너무나 좋았고, 예, 뭐 잘 아다시피 남해는 전정 지역이 되어가지고 물 맑고 공기 좋고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고향이기 때문에 그 길 모퉁이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뭐 돌담, 예를 들면 산 능성에 있는 소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억이 되는 그런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됩니다. 예, 예, 고향.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그걸 살면서 그 리플레이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요즘 같으면 여름철에 땡볕에 팬티만 입고 뛰놀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모님들이 지던 농사 그 밭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풀매기를 요즘 같으면 해보면은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못 했지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들의 고충을 이렇게 느끼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하신 그 유자농사는 그 남해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이제 결국은 우리 남해를 홍보하고 남해 유자를 갖다가 알리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남해에 와가지고 수학을 하고 이래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3, 4년 전부터는 이제 굉장하게 유자가 조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수익성이 이제 창출이 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도 많은 이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느 분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유자나무는 그 약용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쓰이는데 그 유자나무 가시에 이렇게 나의 말로 찔리면은 뜻이 안 납니다. 탱자는 딱 주시면은 거기 뜻이 나가지고 굉장히 아리고 하는데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주셔도 한 3, 4일 지나고 나면 덧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크게 유자나무 심어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여자분들의 그 화장품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제가 35년 동안 체험을 한 유자농사를 지으면서 유자가시 엄청 실이 했거든요. 토일을 나가지고 온 머리에서부터 그냥 막 가슴 이리 했는데 한 3일 지나고 나면 깨끗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이걸 좀 침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침술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약용을 합니까? 그런 데다가 한번 발전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가공공장 사장님에게 유자를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전량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남해의 유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이제 수익성을 내고 그렇게 전국에 알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약간 힘들지만도 즐거운 마음으로 유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유자가 대학나무라고 해서 유자나무 하나에서 막 자녀들 공부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유자를 농사를 짓고 이제 가공하잖아요 요즘은. 가공하고 유통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화장품이나 또 빵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유자가 정말 남해 설천 유자는 또 알아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남해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도 남해 섬 자체가 설천면은 남향, 설천면 전체가 남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도 과일은 햇빛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설천면 유자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20% 정도의 가격이 더 비싸게 판매됩니다. 그 남해 유자가 지금 뭐 옆에 뭐 거제도나 아니면 또 고흥 유자 그렇게 많이 더 번져가는데 남해 유자를 옛날처럼 좀 이렇게 되살려서 유명세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유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그 유자를 심을 때 1988년도 고흥을 한 2번 다녀오고요. 그다음에 거제도에도 한 2~3번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시장조사도 하고 이제 모목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또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라도에 있는 고흥에서 유자가 우리나라 65%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해에는 원산지인데 정말로 거제도보다 더 못하고 고흥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4~5년 전에 유자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어가지고 남해 이제 고사에 가고 있는 유자의 이걸 갖다가 다시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년 그래하고 3년 전 이렇게 유자를 전부 전정을 하고 하는데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하고 그 유자 농가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가지고 본 자부담 20%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아무리 부담을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도 50%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유자 연구에서는
자부담 20% 정도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 유자의 그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직접 제가 그 앞장서 가지고 이제 노력하고 제가 직접 또 남해 그 순회를 하면서 전정도 해드리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 유자 연구회 회원님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입된 분은 약 35분 정도 됩니다. 예. 앞으로 남해 유자가 옛날 명성을 되찾아서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고 또 유명한 그런 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보미님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뭐 힘든 점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희망사항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인지 장애가 있으세요. 그런데 네. 이제 말하자면 치매잖아요. 근데 치매 어르신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나마 이게 귀여운 치매. 귀여운 치매고 굉장히 어머님이 그 치매를 앓기 전에도 보면 이게 언어에 약간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을 예쁘게 하시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시고 또 저희 아버님 굉장히 성격이 막 그 급하셔서 고성도 지르시고 막 어떤 데 고함도 지르시고 막 그렇게 해요. 저도 사실 불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 중간에서 굉장히 재치 있게 예를 들면 아버지 앞에 가서 까꿍 이렇게도 하시고 뭐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제가 여잔데 내가 우리 신랑 앞에 이런 애교를 떨은 적이 있었나 싶은데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그 뭐 모션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엄청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치매 환자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긴 한데 가끔씩 우리 어머님 재롱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아버지도 어떤 때 보면 막 고범함을 지르시다가도 또 한 번씩은 이렇게 하셔. 어머님이 저쪽을 탁 가면 내가 밥상에 앞에 앉아 있으면 내가 저게 없으면 어찌 살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언젠가. 그래서 내가 힘들긴 해도 그나마 우리 어머님이 귀여운 치매고 아주 예쁜 고운 치매를 가지셔서 내한테 엄청 다행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왕 뭐 치매를 걸리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꿀 수는 없는데 좀 더 좀 순화를 해서 좀 더 제가 어머니 그런 좋은 점을 살려서 좀 간병이 아니고 그냥 간병에 살아가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감사하죠. 근데 치매 아니신 거 아닙니까? 그냥 까꿍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치매라는 걸 아니까 치매 환자 대우를 해주는데 밖에 가서 그러니까 다른 기능은 없어. 화장실도 못 찾으시고 맨날 갈 때마다 화장실 어디고 맨날 물어보셔. 공감 진압력은 너무 떨어지시는데 입하고 하는 것만큼 엄청 잘하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정상인데 이렇게 할 때 너무 많이 있으세요. 그 치매 전이랑 후랑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죠. 제가 봤을 때 많이 다른데 남이 봤을 때는 이 언어로서 소통을 하니까 이 부분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상대의 피드백을 너무 잘하셔. 꼭 맞게 적절하게 말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치매인 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주 조그만 하시거든요. 그래 너무 귀여워. 어떤 데 보면 내가 맨날 귀여운 할머니 이러면 내보고 솔직히 이러면 이게 미쳤나 내가 뭐 귀엽다고 이 늙은 할머니가 막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면 엄마 너무 귀여워 고마워 이렇게 하고 그게 그 치매 와중에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좀 재밌어요. 또 어머니 때문에 많이 웃게 돼요. 참 다행이다, 그렇죠. 우리 요양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보살펴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엄마랑 아버지를 두 분을 모시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 아버님이 엄마 하는 이상 행동을 보고 참아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불같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기분이 편안해지셨을 때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다투시니까 내가 감당 안 되니까 두 분 중에 한 명 가야 돼. 병원 갈 거야 말 거야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 두 분 다 그러세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아버님 절대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또 제가 이게 뭐 요양보호사다 사회복지사다 이런 데 다 시설 다녀보고 저도 자격증 있으니까 가봤잖아요. 그 알고는 제가 못 보내겠더라고요.
두 분 안 가고 싶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김옥래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지금 전시회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취미 생활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그 남편 버킷리스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농촌 바다가 보이는 곳 살고 싶다 이랬어요. 네. 근데 지금 서상에 집이 한 500m만 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하나 이루었죠. 두 번째 텃밭 가꾸기. 지금 사는 집은 텃밭이 없어요. 그냥 꽃밭 정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살기 끝나고 이후에 살던 그 빈집, 예, 거기 살던 주인님이 그 옆에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한 50평 정도, 예, 거기에 이제 갖은 이제 뭐 야채 같은 거 심기도 하고요. 또 뭐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생 처음 텃밭 가꾸는 거를 보았고요. 또 이게 오래 묵혔던 그런 밭이라서 맨 처음에 이 개간하는 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저는 그때 호미질 딱 한 번 해봤어요. 거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네. 예, 좀 이렇게 그 맹지 같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채 같은 거, 예, 하나하나 커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텃밭 나는 뭐 나물 같은 것도 깨 먹기도 하고, 또 뭐 오디도 나면 오디도 따 먹기도 하고, 방울토마토 나면 방울토마토 따 먹고, 그런 게 너무 만족도 이런 게 굉장히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동물을 키우고 싶어 했거든요. 동물.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강아지 유기견 센터 가서 진주에 가서 강아지를 하나 입양했습니다. 예, 이름이 펄이에요. 펄. 진주에서 왔다 해갖고는 근데 저는 예쁜 강아지였으면 좋겠는데 그 시베리안 허스키, 예, 약간 늑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맨 처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면은 무섭진 않고 아주 귀여워요. 근데 제가 집안에서 키우는 거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을 때 그 한 푸드를 18년 정도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안에서는 키우지 말고 밖에서 키우자. 그래서 이제 밖에서 키울 수 있는 거를, 예,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걔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경남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급히, 예, 전입신고를 하니까 또 뭐 거기에 대한 또 뭐 막 주는 것도 많아요. 지역 무슨 합회권인가? 그것도 나오고, 뭐 쓰레기 봉투도 주고, 또 주차권도 주고, 또 문화 그 50% 정도 할인하는 거, 예, 그것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생기는 게 많고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남편이 감성이 살아났나 봐요. 남해 와서. 그래서 이제 그림,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전부터 그리고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린 거는 남해 와서 시작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 대한민국 해화전, 예, 거기에서 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특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얼마 전에 동경전 있었어요. 한일전. 예, 거기에서도 특선을 받았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제2의 삶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유배문학관에서 그 하우전이라 해갖고는 지금 현재 화실에서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 이제 7분이 지금 이제 그 전시 중입니다. 예,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그림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금을 장애인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제안을 하길래 좋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 점이, 예, 판매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더불어 또 이웃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의 버킷리스트 한번 또 얘기해 네, 볼까요? 네, 아니면 네. 다음으로 넘길까요? 아니 해보세요. 아, 네. 재밌네. 저는 걷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서울에서도 우리 땅 걷기, 전국 걷기를 다녔습니다. 예. 사르트가 말하기를 걸을 수 있는 만큼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걷기를 통해서 세상 만나고 나를 만나는 게 바로 걷기다. 산천을 걷는다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남바랫길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또 이제 그 리본도 이렇게 걷는 길이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 리본도 이제 뭐 이렇게 낡은 거 있으면 교체해 주기도 하고, 뭐 나무가 많이 자랐으면 가지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걸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버킷리스트 하나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또 지킴이 활동하니까 참 뿌듯합니다. 걸으면서 자연환경하고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가곡을 하고 있습니다. 가곡을 해서 2번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향교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최근에 6.25 그 행사가 있어서 유배문학관에서 예. 했습니다. 근데 가곡반이 시니어 가곡반이에요.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91세예요. 와.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 되는데 평균 나이가 78세입니다. 저는 청년이에요. 지금 66세거든요. 남해 오니까 모두가 청년이다 라는 그 남해 발에 센터 가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해 오니까 정말 청년이 돼서 너무 기뻐요. 마치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20대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어느 누구도 다 여행 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지만 남해 와서 이제 그 스페인에 한 2주 정도 여행을 다녀왔고요. 또 이번에 일본 동경적 남편 덕분에 또 한 3박 4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그 제가 느낀 것은 느림의 미학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직장 생활을 제가 34년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뜨면 너무너무 바빴어요. 맨날 빨리빨리 그렇게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남해 와서는 뭐 아침에 출근할 일도 없고 눈을 뜨면 그 여유로움, 식사하면서도 여유로움, 뭐 누가 시간에 보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림의 미학이 정말 중요하고 참 좋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홍래님은 부부가 정말 남해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주 슬기롭게 즐기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해 기농기촌하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보니 전부 다 우리가 그 청산을 그리워하고 또 남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청산에 살리라 노래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부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이봉도 산어리에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정산은 의구하니 정산에 사르리라. 정산에서 살리라. 길고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정산은 의구하니 정산에 사르리라. 예, 정산에 살리라. 예, 우리가 이렇게 기농기촌하는 것은 자연을 그리워하고 또 정산에 살고 싶어서 기농기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님은 이렇게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유농장을 잘 가꾸고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이나 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뭐 큰 꿈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를 대신해서 제가 못다한 이런 내용들을 다른 기업을 하시는 공장이나 예. 이런 부분에다가 생산품을 납품을 해가지고 예. 저를 대신해서 정말로 남의 유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접목을 해가지고 네. 앞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그 조금 그 동안에 그 여유롭지 못한 그런 생활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의 유자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 3년 되면은 본 궤도에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확신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올해도 한 100주 정도 유자를 이제 땅에 남아 있는 곳에 심어가지고 지금 생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한 10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지금 말이지 뭐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유자나무 심으면 10년 기다려야 될 긴데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그 남의 유자의 명성을 다시 얻는데 내가 아니라도 후를 이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돌아가시는 걸 좀 연기하시고. 그래서 딜레이. 예, 그래서 저는 옛날 젊었을 때부터 약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나이를 이미 정했어요. 125세까지는. 그거 재수 없으면 그래야 되는데. 재수 없어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제 텔레비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125세를 살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은 자기 성장기의 5배를 산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5세까지 성장을 한답니다. 그럼 곱하기 5는 125예요. 그럼 그 중간에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술, 담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술, 담배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365일 전혀 그 나쁜 생각 그리고 안 하고 운동 하나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40분에서 한 1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그 남의 분은 알지만 우리 동네 앞에서 저 창성까지 한 8km 됩니다. 거기에 수영을 합니다. 오, 수영을. 그래서 수영을? 매주 이제 대단하십니다. 남해 수영장에서 남해 있잖아요 앞에 그 체육관에서 매일 이제 실내 수영을 하고 토요일 날에는 이제 바다 수영을 합니다. 바다 수영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125세까지 살겠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70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프랑카드를 붙였는데 아버지 200세까지 충분히 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 좀 게으름도 갈 수 있고 일도 하는데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한번 응원합니다. 씹으셔도 되겠네. 응원한다고 해. 아, 네. 꿈은 참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잘 100살 넘어가면서 잘 살려야 될 것 같아. 115, 116 이런.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냥 생명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농장에 가보니까 그 농장도 농장이지만 그것도 오두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서예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러웠습니다. 예. 아니 그 오래 사시려면 배우자도 같이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강제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말은 집사람 이야기가 당신 오래까지 산다 하니까 내가 밥을 해줘야 되니까 내도 오래 살아야 돼. 지가 오래 살고 싶으면 뭐해죠 자기가. 잘하십니다. 참 부럽습니다. 예. 우리 이정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보니까 어때요? 할 말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요 기농기촌한 분들의 모임에 네. 몇 번 참석한 적도 있는데 네. 거기 가면은 그저 이제 뭐 일상생활이고 안부 묻고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나름대로의 성공한 사례 또 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내심해 보기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현숙님 오늘 어땠습니까? 같이 방송해 보니까. 네, 저는 고백하건대 김보미님 오늘 따라서 그냥 왔다가 지금 얼떨결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작년인가 일기 교육을 조금 받았습니다. 완수는 못했어요. 그때 네, 시간이 네. 여의치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작년 연말에 정년 퇴임을 했거든요. 네. 하고 나니까 정말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의외로 지금 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태인 대표님께 좀 많이 죄송스럽고 한데 아니요 이제 저 자신한테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걸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또 교육이 다시 재개됐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김보미님 너무 많은 얘기들 재미난 얘기들을 갖고 계시고 예, 참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교육 때도 이제 동행한다고 왔었고 오늘도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내지는 구경하러 와가지고 이래 얼떨결에 앉아갖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남해 온 게 사실은 제가 평소에 어떤 저의 하나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좀 뭐 나이가 들든지 안 들든지 어쨌든 전원생활 도시에서 자라고 도시에서 이제 쭉 생활을 했었으니까 언젠가는 전원생활을 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었어요. 전원생활을 하되 그냥 뭐 농사를 짓거나 노는 게 아닌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전원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뤘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고 또 재밌게 했었고 근데 이제 일을 딱 마치고 나니까 지금은 아까 앞에 어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남해라는 곳이 참 좋은 게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부산에서는 갖지 못할 기회를 저기 남해 와서 정말 혜택을 많이 받고 지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상 감사를 드립니다. 뭘 배운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연령 제한이나 이런 데 참 그 한계가 많은데 남에서는 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제일 고령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위안도 많이 받고 아 정말 나는 너무 혜택을 받고 있고 정말 남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얼떨결에 방송에 참여했는데 민폐 안 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오늘 보니까 김옥래님, 김보민님, 이현숙님 말씀도 잘하시고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다 표준말 쓰시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방송하면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기농기촌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말 무궁무진하고 또 배울 것도 많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남해로 기농기촌 하실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참고가 되어서 성공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즐거운 기농기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저 푸른 초원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추가 집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추가 집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